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혼다 CR-V 터보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가솔린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해외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은 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구성에 있어서 좀 이점을 갖기 위해서 가솔린 모델만 지금 국내에 출시가 된 것 같고요. 혼다 CR-V는 미국 시장에서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는 미드사이즈 SUV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량의 스타일이 정말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CR-V가 조금 단조로웠던 최신 트렌드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요번에 출시된 6세대 혼다 CR-V는 혼다의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이 좀 정립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외관 디자인,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CR-V 터보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실 이 시승차를 처음 딱 받았을 때 와, CR-V 터보가 이 정도로 달라졌나 하고 이 외관 디자인에서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SUV다운 다부진 인상 그리고 좀 날카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좀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일단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 위쪽에도 이렇게 크롬 라인이 헤드램프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방향지 시등은 위쪽에, 그리고 헤드램프는 아래쪽에 LED 헤드램프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광량이 밝더라고요. 그리고 간결한 이러한 안쪽에 디자인 요소들도 간결해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측면에서 보면은 18인치 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은 19인치까지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는 18인치 휠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상당히 좀 평평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실내 앉아서 이 전방을 봤을 때 시야를 굉장히 좁게 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이제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A필러 쪽에 붙어 있었죠. 그리고 실내에 앉아서 확인해 볼 수도 있었는데 이 A필러가 상당히 좀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방 시야가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측면에 1열과 2열의 글라스가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의 시야도 좀 좋은 편이고요. 특히 이 측면의 라인이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차량의 후미 리어램프까지 한 번에 쭉 이어진 안정적인 라인, 캐릭터 라인을 만들고 있는 특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비는 복합 연비는 12.1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종 저공해 차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차량 후면부에 보면은 기존의 CR-V에서 봤던 니은자 형태의 수직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다듬어진 모습이죠. 후면부도 전면부만큼이나 많은 좀 디자인 변화를 겪었고 이제는 눈길이 가는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 재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면요, 적재 공간의 기본 용량은 한 1100리터를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기본적인 공간도 굉장히 좀 넓기도 하고요. 지금 가방을 놓은 공간은 이 정도의 공간,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2열 시트를 제가 가장 지금 눕혀놓은 상태, 하나는 가정 세워놓은 상태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좀 격차가 크죠. 이따 2열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차량의 하단의 이 플로어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한 단계 낮춰서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미국 차답게,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답게 아래쪽에 이 스페어 타이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적재 공간은 굉장히 좀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열까지 모두 다 접었을 때는 2100리터 이상의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자, 지금 2열 시트까지 모두 다 접어봤는데요. 2열 시트와 이 적재 공간 사이에 좀 단차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부드럽게 마감을 시켜놨고요. 정리만 잘 하신다면 그래도 평탄화가 잘 된 차박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확실히 좀 평탄화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야외 활동할 때 이 물건을 싣고 이동하실 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네, 1열 공간은 확실히 기존의 CR-V를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최신의 차량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500리터 물병이 하나 가지고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도어 포켓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는 앞뒤, 그 다음에 각도 조절, 허리 지지대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착장감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몸을 잘 받쳐주는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타입이고요.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 혼다 센싱이라고 부르는 이 주행 보조 시스템 설정 버튼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메뉴 버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따 주행하면서 이 기능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계기판은 한쪽은 사실 아날로그 계기판, 오른쪽은 속도계는 아날로그 계기판이고요, 왼쪽에는 디스플레이 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성이 좀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뭐 일본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정말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뭐 도요타도 그렇고 혼다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계속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반갑게 느껴지고요. 일단 9인치 크기로 살짝 크기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뭐 그렇게 큰 크기인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버튼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모드는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오토는 케이블을 연결해야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좀 편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이 송풍구가 일자형으로 눈에 띄지 않게 가려져 있는 점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송풍구의 방향은 이 레버를 움직여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점도 좀 특이점이네요. 아래쪽에 공지장치 버튼들, 그리고 아래쪽에 C타입, 그 다음에 A타입 포트는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연결할 때 이 부분에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혼다 커넥트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시승차에 이렇게 혼다 커넥트가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엔진 시동을 원격으로 건다든지 소모품 교체 시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들, 주변 서비스 센터,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혼다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웠던 기능들이 이제 좀 갖춰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사용하신다면 더 편리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좀 작은 크기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의 키가 마련되어 있고, 기어 노브가 상당히 좀 긴 크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높은 가늘고 긴 형태의 기어 노브를 요즘에는 사실 좀 보기 어렵긴 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 2개 함께 9리터 정도 되는 크기의 이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운전석 위쪽만 이렇게 열 수가 있는 2열 공간은, 자, 요번에 차량의 크기가 전장이 좀 길어졌습니다. 70mm 가까이 길어졌고요. 휠베이스도 40mm 정도 길어지면서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릎 공간도 여유로워지고, 기본적으로 차량의 전고가 경쟁 모델들보다 계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 공간에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혼다는 그동안의 CR-V 차량들을 좀 선보이면서 실내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잘 뽑아낸 특징들도 보여줬었습니다. 자, 시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데요, 8단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눕힌 상태이고 가장 세운 상태인데 그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굉장히 여유롭게 2열에 앉아서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좀 더 많은 수납 공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앉아보면요, 네, 무릎 공간은 지금 시트 포지션에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갈 만큼 굉장히 긴 공간,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 플로어가 상당히 평탄하게 좀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이 걸리는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앞쪽에 발을 뻗는 공간에도 여유가 있고, 좌우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1열 공간도 여유롭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지만 2열은 정말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시트를 눕혀놓은 상태에서는, 네,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눕다시피 하고 이동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네요. 자, 안쪽에 컵홀더 2개가 마련된 팔걸이도 있고요. 이 안쪽에도 소재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착장감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앞쪽에 이 충전 포트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은데 국내 들어오는 사양에는 그냥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송풍구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의 글라스의 크기가 굉장히 넓고, 이 뒤쪽에
밑에도 작은 쿼터 골라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1열 시트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시트 포지션도 살짝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살짝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뭐 개방감이라든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는 차량이 CR-V 터보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혼다 CR-V 터보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솔린 터보 모델만 지금 들어와 있고요. 1.5 가솔린 터보 엔진의 CVT 조합입니다. 뭐 동력 성능, 연비 이런 것들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처럼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가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뭐 사실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SUV 모델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좌우롤이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커브를 돌아 나갈 때의 상황도 살짝 무게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속도를 높여서 제법 코너를 좀 빠르게 주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CR-V 하면은 혼다의 대표 SUV 모델이기도 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뭐 70만 대 이상 거의 뭐 80만 대 가까이 판매되고 있는 혼다의 대표 SUV 모델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의 핵심 모델이기도 합니다. 6세대 모델입니다. 풀체인지 모델이고요. 처음에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그래도 뭐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좀 보수적인 디자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마주하니까 굉장히 세련된 인상의 이 바뀐 디자인이 인상적이었고요. 기존의 CR-V라면은 이제 경쟁 모델들, 특히나 이제 국산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추천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CR-V 터보는 가격대라든지 상품성 이런 것을 좀 두루 봐도 견뎌볼 만한 내용을 좀 갖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CVT 변속기와 이 파워트레인의 조합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CVT 하면은 우웅 하는 이 엔진 회전음 때문에 되게 좀 시끄러운 차량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긴 한데 기본적인 차음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물론 굉장히 뭐 정숙성이 좋은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차음도 되어 있고 이 CVT 변속기 특유의 이 엔진 회전음 쭉 올라오는 이 회전음 자체, 음색 자체도 한 단계 걸러서 실내로 들어오는 이러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또 CVT긴 하지만 나름 그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이 되는 느낌도 이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이질감 없이 주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 이 1.5 가솔린 터보 엔진은 경쟁 모델들의 1.6 가솔린 터보 엔진들보다 출력도 살짝 높기도 하고요. 토크 면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연비도 뭐 대동소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뭐 변속기의 조합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시는 것은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품성 부분에 있어서 뭐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교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있긴 하지만 스포츠 모드가 이 기어 노브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쪽 보면 이제 계기판상에 D가에서 S 모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변속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같은 뭐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RPM이 한 900에서 1000rpm 정도 RPM 회전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민첩하게 이제 추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속도를 한 100km 이상으로 쭉 올렸을 때는 뭐 D 모드나 S 모드나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긴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뭐 시속 한 80km 미만의 속도에서는 추월할 때는 뭐 답답함 없이 그렇게 추월을 해 나갈 수가 있지만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올라서 뭐 시속 한 100km, 120km까지 속도가 오르게 되면은 추월할 때 다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뭐 배기량의 한계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게 주행할 때 답답함이 느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행할 때 뭐 불편함 없이 주행할 수 있는 동력 성능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이 조합의 뭐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연비 효율성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780km를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12.4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승차로 계속 운행되는 차기 때문에 좀 가혹하게 아마 주행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복합 연비 수준, 제원표상의 복합 연비 수준의 연비가 나오는 걸 보면은 효율성 측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트랙 컴퓨터로 다른 정보를 보면은 한 1450km 정도 주행한 상황에서
복합 평균 연비가 12.7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셔서 뭐 일반적인 시내 상황, 도로 상황들 경험하신다면은 이보다는 조금 더 연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시속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부드럽게 이제 노면을 타면서 주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금 속도를 높여서 뭐 130, 140까지 속도를 올리다 보면은 약간 노면의 그 상태에 따라서 좀 차가 좀 통통통통 거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가솔린 터보 모델만 국내 시장에 출시한 데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요급의 SUV들은 정말 그 경쟁 모델들이 쟁쟁한 모델들이 많죠. 거기다 옵션도 충실하고 상품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차량들이 있고요. 특히나 라브4 하이브리드 같이 연비 좋은 SUV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혼다 CR-V 터보 같은 경우에는 4,190만 원이라는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가 사실 여러 가지 옵션들, 사양들이 좀 추가하다 보면은 3천만 원대 중반까지 가격대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190만 원이라는 가격에 저공해 3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이 CR-V 터보는 운영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차량 구입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좀 굉장히 잘 갖춰진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징이라면 차량의 화려한 외관이라든지 뭐 최신 기능, 인포테인먼트 기능 이런 것보다는 차량의 내구성에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검증된 CR-V, 뭐 라브4 이런 차량들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좀 사랑받고 있는 차량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CR-V 터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